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구글 노트북 LM 사용법, 또 업데이트 관련 유튜브 영상,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가진 자료 속에서 뭔가 딱 원하는 걸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보 과부하 시대죠, 정말. 근데 바로 이 노트북 LM이라는 게 내가 딱 지정한 자료 안에서만 아주 똑똑하게 답을 찾아주는 AI 조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요즘 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노트 앱 뭐 그런 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우리의 학습이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영상 속 핵심 내용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분명히 이거 좀 쓸만하겠다 싶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영상에서 딱 강조하는 게 노트북 LM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AI가 작동하는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소스 있잖아요. 그걸로 딱 한정한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웹 전체를 막 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둔 PDF 파일이라든지 웹사이트 링크, 메모 같은 거 딱 그 자료들만 보고 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신뢰성 확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신뢰성? 네. AI가 막 그럴듯하게 말에 지어내는 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골치 아프죠, 그거. 그렇죠. 근데 노트북 LM은 딱 지정된 자료만 보니까 이런 문제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답변마다 참고한 소스 번호 있죠. 그걸 딱딱 찍어주니까 오, 정보 출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본 기능은 무료고요. 구글의 그 프리미엄 AI 모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그거 구독하면 기능이 좀 더 강화된 플러스 버전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활용 가능한 자료 형태도 보니까 꽤 인상적이던데요. PDF나 뭐 텍스트 파일, TXT나 그 웹 글쓰기 할 때 많이 쓰는 MD, 마크다운 형식도 된다면서요. 네네, 그것도 포함되고요.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는 기본이고 웹사이트 링크,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링크나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텍스트까지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디오 파일, MP3 같은 것도 분석 가능하고요. 오디오까지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노트북 LM 안에서 구글 검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바로 소스로 추가하는 기능까지 생겼다고 영상에서 소개하더라고요. 오, 점점 편해지는데요. 네, 지원 범위가 정말 넓어졌죠. 다만 영상에서도 언급은 하던데 그 MS 워드 파일 있잖아요. 그건 아직 직접 지원은 안 된다는 점. 이건 좀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워드는 아직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웬만한 개인 자료는 거의 다 활용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를 넣으면 일단 기본적인 요약은 자동으로 해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활용하는 방식들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그 챗봇 기능이요. 네. 궁금한 걸 물어보면 출처까지 딱딱 읽혀서 답해주고 또 답이 너무 길면 요약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화 내용 자체가 또 하나의 네모로 저장된다는 것도 좀 독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영상에서 보니까 스튜디오라는 자동 생성 기능. 와, 이건 정말 강력해 보이더라고요. 스튜디오요? 어떤 기능인데요? 클릭 몇 번만 하면 학습 가이드나 뭐 예상 질문 목록 같은 FAQ, 브리핑 문서도 만들어주고 내용의 시간 순서를 정리한 타임라인이나 좀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마인드맵까지요. 와, 마인드맵까지요? 네, 자동으로 쫙 생성해주는 거예요. 특히 학습 가이드에는 퀴즈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제대로 소화하게 도와주는 거죠. 진짜 공부할 때 좋겠네요. 영상 보면서 제가 특히 좀 눈길이 갔던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음성 개요 기능이었어요. 네. 그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주는 거요. 맞아요. 자료 내용을 남녀 AI 목소리가 막 대화하는 오디오, 거의 뭐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준다니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어도 지원되고 다운로드해서 뭐 이동 중에 듣거나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단순히 정보를 그냥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요. 사용자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재활용하게 만드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재활용. 네, 마인드맵으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음성 개요로는 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 자료를 엮어서 예를 들면 A 문서랑 B 웹사이트 내용을 종합해서 마케팅 아이디어 5개만 뽑아줘. 이런 식의 좀 복합적인 질문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오, 여러 자료를 한 번에요? 네, 소스 영상에서는 최대 50명까지 협업 기능도 언급하던데 그런 뭐 팀 프로젝트나 스터디에서도 꽤 유용하게 쓰일 잠재력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50명 협업이라.
혹시 그 영상에서 그 기능이 뭐랄까 실제로 얼마나 좀 매끄럽게 작동하는지 아니면 특히 다양한 자료 형식을 막 섞었을 때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영상에서는 주로 협업 기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았어요. 아주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매끄럽냐 뭐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다루진 않았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 공유나 공동 질의응답 이걸 통해서 팀의 어떤 지식 기반을 쌓는데 유용할 거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적인 활용 사례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예전에 자기가 썼던 글이나 모아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노트북 LM에 넣어두는 거예요. 자기 자료를요? 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예전에 오에 대해서 뭐라고 썼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치 나만의 AI 기억 보조 장치처럼요. 와, 나만의 AI 기억 보조 장치라니.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단순히 정보 찾는 걸 넘어서서 내 생각의 맥락까지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뭐 대학생, 연구원, 작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유용하겠어요. 회의록 정리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해 직원들이 질문하면 AI가 바로바로 답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사내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지식 베이스 구축에도 쓸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노트북 LM은 바로 그런 요구에 대한 구글의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상 속에서 뽑아낸 내용 외에도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기발한 활용법을 발견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써보는 게 중요하죠.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기록해온 일기나 메모, 읽었던 모든 글들을 AI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들, 이게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